네, 저희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례를 지나서 산성역 가까이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갈 예정인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다가구 건물들은 지금 산성구역입니다. 이 산성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철거를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신축 이 아파트가 바로 그 유명한 산성역 포레스티아, 지금 성남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구성남에서요. 네,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20년 8월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84는 한 14.5억 정도, 1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5구형은 한 11억 5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로 맞은편이 산성구역이죠. 이 산성구역도 산성역 포레스티아에 이상 가는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어지면요. 그리고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84 기준으로. 지금은 근데 거의 한 8, 9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정말 대단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보셨던 대로 산성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최근에 계약 취소 세대 이제 줍줍이 나왔는데 무려 경쟁률이 14,000대 1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수요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이동을 해서 신흥 2구역의 산성역 자이프루지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죠. 4,774세대입니다. 약 5,000세대 가까이 되는 건데 정말 대단하죠. 5,000세대. 웬만한 택지지구 전체 세대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어찌되었든 이 구역은 08년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고요. 약 12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이미 뭐 분양도 완료됐고, 사실 여기는 이제 문이 닫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GS 대우건설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재 비례율 산정 중인데, 비례율 산정이 한 144%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지 알 수 있죠.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순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구역도 순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환 방식이란 뭐냐면 시행을 LH에서 맡고 시공사는 이제 민영건설사에서 맡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사가 지체되거나 아니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좀 작겠죠.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하고요. 59형 같은 경우는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일대 이 신흥 2구역이 지어지게 된다면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다음에 신흥 2구역, 그다음에 산성구역까지 대단한 주거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언덕은 성남에서는 언덕이라고 칠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성남이 언덕이 좀 많고요. 그런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언덕이 있더라도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도로의 오른쪽 부분이 신흥 3구역이고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갈 건데, 이 왼쪽에 두산 위브라든지 청구 아파트가 보이시죠? 이 아파트들도 주변 환경이 워낙 개선이 되니까 시세 상승이 새로운 아파트 못지 않았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 시세가 한 30% 정도 높아져가지고 지금 30평 기준으로 한 9억에서 9억 5천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역시 주변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구축 아파트도 같이 갭이 맞추어서 가는 그런 전형적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이 건물들 보이시죠? 이 건물들 뒤쪽이 바로 도환 중1 구역입니다. 도시환경 중1 구역이라고 하는데 80% 정도 이주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합원은 632세대인데 2212세대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역시 여기서 사업성이 정말 좋고요. 건설사는 효성과 진흥 컨소시엄인데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고 성남에서 보기 힘든 그런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도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지어지면 이 일대에 대장 시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 산성역 라인과 이쪽 라인이 아마 대장 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업지대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짓습니다. 주상복합 형식으로 짓는데 오피스텔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5구형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 4억 8천 정도 하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84형 기준으로 7억 8천에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네요. 최근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볼 곳은 금광 1구역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아파트 많이 올라가 있죠. 조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바로 금광 1구역 금빛 그랑 매종입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신흥 2구역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었고요. 신흥 2구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금빛 그랑 매종은 5,320세대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조합 뭐 10,000세대는 그냥 넘는 것 같은데 굉장하죠. 앞에 지금 상가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 상가 건물들도 최근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5,32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배우 세대가 탄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 경쟁률은 특공이라면 좀 거진다 될 만한 그런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5984여도 뭐 A-1, 뭐 A-2 이런 식으로 좀 타입이 굉장히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찌르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특공도 꽤 많이 당첨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쌌습니다. 싸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59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억 가까이 하는 것 같고요. 물건이 없습니다. 당연히 입주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4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빛그랑 매종 같은 경우는 1625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32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5억 초반대에 부장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지금 뭐 나중에 시세는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최소 7, 8억 정도는 이익을 남기지 않을까 입주장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방금 황송마을이라고 보셨죠? 이 황송마을도 용적률이 180%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미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성남 2030 계획을 보시면 2026년도에 이 황송마을이 재건축 정비구역 예정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성남은 이 시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황송마을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이 전경이 보이시죠? 네, 이 전경이 보이시면 저기 저 멀리 제2롯데월드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성남은 말 그대로 언덕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덕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다 정비가 되는 겁니다. 입지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비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상가 건물들도 값어치가 점점 더 높아지겠죠. 지금 앞에 이 대학교가 하나 보이시죠? 이 대학교가 바로 신구대학교입니다. 나중에 미래 3동선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신구대 앞쪽으로 이쪽으로 아마 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근생 건물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겠죠. 저희는 지금 상대원 2구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역이 금빛그랑 매종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이 금빛그랑 매종이 얼마나 사업 부지가 넓은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금빛그랑 매종은 나옵니다. 금강 1구역이요. 그만큼 사업 부지가 굉장히 넓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길 바로 맞은편,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 보이시는 이 라인이 상대원 3구역인데 이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 2030 계획을 보시면 2022년도에 정비 계획이 수립될 곳들이 있습니다. 태평 3구역, 그다음에 상대원 3구역, 신흥 3구역인데 이 상대원 3구역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업 부지가 넓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예정인 세대수도 많아지는데 약 9,5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950세대가 아닌 9,500세대입니다. 거의 만 세대가 가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만 세대는 진짜 웬만한 택지지구에 전체 세대수를 합쳐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택지지구 하나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들어가기가 좀 힘들 정도로 도로가 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라도 오게 되면 차를 갖고 올 생각을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차로 빨리빨리 구역들을 보여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임장을 하실 때는 걸으셔야겠죠. 걸어야지 훨씬 더 학교와의 거리라든지 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극초기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지역들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피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실은 지금 들어갔을 때 먹을 파이가 많다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6억 후반대에서 7억 중반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빌라,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왔을 때는 이 빌라 같은 경우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리고 실투는 1억 초반대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자자들이 재개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래서 빌라가 5억에서 6억, 그 당시에 비해서 이제 더블 이상으로 뛰게 된 거죠. 조합원은 한 5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2022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최소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이상 정도 바라봤을 때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신흥 2구역이나 금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한 12, 13년 걸렸으니까 이것도 한 그 정도라고 예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가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 세대수가 많고 이 앞에 금강 1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다 입주가 완료될 거기 때문에 주변이 정비가 되면 여기도 같이 덩달아서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살짝 불편하긴 한데 여기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많이 멀죠. 성남 트램 1호선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점점 될 것 같고요. 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지금 이곳은 상대원 3구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대원 2구역이고요. 이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연말에 정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선물이죠. 네, 이곳은 지금 5,000세대 이상 대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성남은 진짜 1,000세대, 2,000세대는 작은 세대로 보일 정도로 5,000세대, 7,000세대, 만세대 뭐 이런 대단지 세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조합원은 한 2,472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 5,00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비례율도 당연히 좋겠죠. 비례율
비례율도 예상 비례율이 13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비례율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시공사가 DL 대림입니다. 대림 건설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5억에서 6억 정도 피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기 투입 금액 초투는 한 6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아까 전에 상대현 3구역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은요. 여기랑은 좀 멀고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트램 1호선 성남 1호선이 들어오게 되죠. 사실 상대현 2구역 3구역 오른쪽 맞은편에는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이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성남 트램 1호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이 성남 트램 1호선이 판교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통도 조금 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차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요. 경사가 정말 급한 곳은 사륜차로 가도 좀 힘들 정도로 주차를 어떻게 했나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들도 많고요. 공기는 좋네요. 고지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59형이 4억 5천, 그 다음에 84형 같은 경우에 5억 6천, 그 다음에 여긴 101형 같은 경우에 40평대죠. 6억 1천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를 좀 놓고 봤을 때는 101형 제일 큰 평수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요즘에는 큰 평수를 좀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101형 같은 경우를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 재개발 라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합원 분양가가 좀 높죠. 그만큼 성남의 땅값이 많이 뛰었고 이 주변 시세가 많이 뛰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주차장도 형성되어 있고요. 미래에 이곳이 상대현 3구역과 더불어서 상대현 3구역이 9,500세대, 이곳이 5,000세대. 그러면 이 두 구역만 합하더라도 15,000세대, 그리고 금빛그랑 매종이 5,000세대 정도가 넘으니까 이 세 구역을 합하면 2만 세대가 훨씬 넘는 그런 대단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왼쪽 좌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에 좀 신축처럼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동 롯데캐슬인데요. 성남은 예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초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중앙동 3구역이라고 있었는데 재건축 아파트죠. 그래서 2012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545세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의 초기 재건축의 하나의 사업의 결과물로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지금 84형 같은 경우에는 12억 5천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같이 갭을 맞추어서 갈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오른쪽에 이 상가 건물들 보이시죠? 이 상가 건물들 조금만 내려가면 도안중 2구역인데 이 도안중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아까 전에 도안중 1구역을 말씀드렸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 완료가 거의 다 됐고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도안중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 중입니다.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기 때문에 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안중 1이 이제 만약에 잘 분양이 되고 완성이 되면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공사 중인 거의 완공 앞둔 이 아파트는 하늘채 랜더스라고 금강 1구역 금빛그랑 매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평당 1,600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84 호가가 13억 정도 되고 있죠. 이 바로 맞은편이 도안중 1구역입니다. 1구역. 그렇기 때문에 이 도안중 1구역이 좀 시야는 가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지어지게 된다면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84 호가가 지금 13억 정도 하고요. 22년 9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세대수는 2,411세대고 코오롱에서 지었습니다. 지금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들이 다 도안중 1구역이고요. 이주 철거했다는 그런 공가 마크가 꽤 많습니다. 한 80% 정도 이주했다고 하니까요.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이 대로변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역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도안중 1구역입니다. 지금 여기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고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가가 굉장히 많아서 좀 이주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가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주변에 여인숙도 많고 상업시설들도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정비가 된다면 옛날에 그런 성남의 이미지와는 완전 다른 완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지금은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층으로 지어져서 아무래도 이 근방에 랜드마크 형식으로 좀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처에 좋은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평소에 지지부진했던 다른 사업지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빨리 되느냐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상업시설들이 다 이제 명도가 완료가 된 거고요. 하지만 명도는 한 80-90%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만 나머지 10%가 문제죠. 어찌되었든 명도가 빨리 완료가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아파트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라인들인데 이곳은 202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길을 기점으로 왼쪽이 수진 1구역, 오른쪽이 신흥 1구역입니다. 비슷한 입지에 위치이기 때문에 시세가 비슷하고요. 지금도 단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세는 두 구역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언덕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성남에서 말씀드렸죠. 이 정도 언덕은 언덕이 아니라고. 그래서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전이고요. 초투는 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1분도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상 세대수는 5,456세대. 여기도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조합원은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오른쪽 신흥 1구역은 조합 설립 단계고요. 순환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순환 방식은 시행은 LH에서 하고 시공은 민영에서 하는 것. 시세는 역시 비슷하게 6억 후반에서 8억 정도 지금 다가구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4,155세대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LH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두 구역을 합치면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이제 신흥 3구역인데요. 이 신흥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태평 3구역, 상대현 3구역, 그 다음에 신흥 3구역 이렇게 3개가 더불어서 2022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그런 곳입니다. 아주 극초기 재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극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상 세대수는 4,000세대 정도 이제 예상이 잡혀 있는데 대단하죠. 신흥 1구역이 바로 오른쪽 맞은편에 이제 신흥 3구역이 존재해 있고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지 60평, 70평 이상 되는 그런 땅에 다가구를 지은 게 아니라 한 대지 20평대에 다가구를 지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주차는 당연히 불가하고요. 네, 이런 곳들이 지금 7,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극초기 단계인 것을 이제 감안하면 조금 비싸다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로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되게 좁습니다. 확실히 언덕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신흥 3구역과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까지 또 이쪽 라인들이 다 재개발 입주가 완료가 되고 나면 여기도 도합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곳들이 광명이나 아니면 성남을 꼽는데 이 성남이 이 도합 한 6에서 한 8만 세대까지 도합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 8만 세대에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을 뺀 그런 세대수입니다. 그런 곳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거의 10만 가까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와 이미지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신축이 부족한 이 성남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길이 좁고 지금 보이는 이런 다가구들이 대지가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 지어진 다가구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성남의 여러 곳들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이 성남이 정말 지금은 낙후가 되었고 과거에 그런 좀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입지적으로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곳들이 시에서 밀어주는 그런 체계적인 것과 더불어서 연동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는 서울의 웬만한 곳 이상으로 더 좋아질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에 간다 원석이었습니다.